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2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냥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밥도 먹는 그런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다소 소심하기도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집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 자기가 여자로 안 느껴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심취해 있었기에 대충 대답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술을 들이붓더니 완전 만취를 해서를 예전에 자기를 보던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고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펑펑 울면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지내길래 크게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술을 한잔하는데 여자친구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유독 이쁘고 몸매가 좋은 혜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이쁘고 매력 있지 않냐며 솔직히 남자가 보기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너가 제일 좋다고 혜경 씨는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둘려대었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건도 있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기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펜션을 잡고 놀러가고 싶다며 주말에 놀러가자고 하길래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해두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기분이 좋은 건지 실실 웃으며 신나하길래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대충 장을 보려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미 다 장을 다 보았다면서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데리러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혜경 씨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여자친구는 무시한 채 빨리 씻고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텐션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금세 다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끝내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항구 어시장에서 사온 회도 먹으며 제법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사왔길래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온 여행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도 같이 왔으니 오버해서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텐션을 올렸고 모두가 평소 대비 급하게 마시면서 10시도 안 되었는데 술 기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술 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혜경 씨와 저에게 벌칙으로 간단한 스킨십을 시키더니 나중에 키스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먹고 정리하자고 하였지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도 있고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운전도 하고 최근에 야근도 많이 해서 피곤하다며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웃고 떠들고 놀길래 저도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놀자며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나가 보니
혜경 씨는 저를 못 쳐다보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일단 저한테 술을 한잔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얼른 들어주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발음은 꼬였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행을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랑 여자친구랑 혜경 씨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혜경 씨에게 여자친구가 이야기 및 설득을 하였고 거절을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엄청난 때와 고집을 부려서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두 여자를 마음껏 가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술 많이 먹었으면 잘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화를 내면서 혜경 씨를 이끌고 방에 들어왔고 불을 껐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동의도 없이 억지와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혜경 씨도 동의했는데 저는 동의 안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혜경 씨는 그 상황을 매우 난감해했고 서울 근교였으면 택시를 태워서 먼저 보냈을 텐데 강원도까지 온 상황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를 보아하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와 둘이서만 하고 싶다고 하고는 여자친구를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잠이 들었고 거실에 나와서 어지러 놓은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다 한 후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혜경 씨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잠 들었다고 이야기해주며 미안하다고 혜경 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잘 넘어가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 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은 하였지만 혜경 씨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고집을 부리고 버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억이 안 난다며 별일 없었냐고만 자꾸 묻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자 뭔가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하길래 아쉬워야 다음에 또 여행 오고 싶어진다고 둘러대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는 혜경 씨와는 얼굴을 못 보고 지낸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아쉬움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동네 아줌마입니다. 그런 저에게 막장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황당한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제 상황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작은 회사였지만 일하던 분야에서는 나름 처우가 좋고 다니고 싶어하는 회사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및 임신을 하였습니다. 작은 회사였기에 육아휴직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를 다 사용하고 회사에서 출산한 점을 고려해서 무급휴가 일주일 정도 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이를 맡아줄 가족도 없었고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지도 않아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 육아과 가정 살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을 때쯤 취업의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경력 단절이 된 아줌마를 뽑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거기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로 작은 분식집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한 1년쯤 장사를 하였을 때쯤 남편의 직장 문제로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상황입니다. 사건 사고는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 부부 초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자주 올라왔습니다. 아이랑도 놀아주고 가게 수리도 도와주고 그런 아주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얼마쯤 지나고 난 후부터는 올라오는 주기가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올라와서 집 이사 가는 것 좀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포장이사 불려서 하면 되지. 바쁜 사람을 그깟 일로 오라 가라 하는 것이냐며 저한테 상식이 있냐고 화를 내면서 묻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피곤하기도 하고 일도 많고 하니까 남편도 지치고 예민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말해도 이해할 수 있었고 사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다투는 횟수는 많아졌고 그걸 이유 삼아 더 안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해도 소리를 지르며 화만 내었고 그 후부터는 아이도 아빠와 전화하는 것조차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감정이 상해 있을 때쯤 가끔 지나가는 길에 들려서 밥을 먹고 가던 동창이 저에게 접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한가한 시간대 와서는 외근 가는 길에 밥 먹으려 들렸다며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이런저런 대화도 하다가 갔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일 끝나고 시간 되면 맥주나 한잔하자고 말을 하는데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애도 봐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했기에 다음에 먹자고 계속 거절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동창은 가게 와서 밥 먹을 때마다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저녁에 간단한 맥주를 마셨습니다. 남편과 잦은 다툼에 답답하기도 했는데 술이 한 잔 들어가니 즐겁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친정집에 하루 맡기고 와서 그런지 마음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따라 술은 잘 들어갔고 그 후로는 기억이 끊겼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그 동창 녀석과 모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주변 정황상 지난밤에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놀래서 벌떡 일어나니 동창도 깨면서 속이 괜찮냐고 묻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해 주는데 더 이상 듣는 것조차도 거북했습니다. 정말 실수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서둘러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 동창에게 오는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러다 가게에 찾아왔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니까 그냥 서로 잊고 평범하게 지내자고 하고서는 가버렸습니다. 저도 너무 했나 싶어서 그날 저녁 먼저 연락을 했고 평소처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자꾸 그날 일이 기억이 난다면서 한 번만 더 모텔을 가자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강력하게 거절하면서 한 번만 더 그런 이야기하면 다시는 가게에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다 차단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을 거론하면서 모든 사실을 다 알리겠다고 하며 엄마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 아이에게 참 좋겠다며 협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보라고 큰 소리를 쳤지만 마음 한편으로 걱정도 되고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결국 한참을 고민한 끝에 요번에 마지막이라며 결국 만났고 그렇게 모텔에 가서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녀석은 저한테 자기보다 더 만족해하는 것 같다고 하였지만 빨리 끝내고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최대한 맞춰준 것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로 부르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집에 와서 엄청 울었습니다. 하지만 또 저를 협박하기 시작했고, 그때마다 저는 그 녀석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이런 날도 끝이 나겠지? 임신만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에 피임만은 잘 지켜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알았다며 대답을 잘하던 그 녀석이 저를 결국 임신까지 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그 녀석과 모텔 들어가는 사진, 산부인과 진료받으려 들어가는 사진 등을 보여주며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내연남 아이까지 임신했냐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놀고 있는 아들을 보며 자기 아들이 맞기는 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서러웠고 있었던 사실을 다 말하였지만 제 말을 들어주지도 믿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녀석도 뱃속의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편 아이인지 알 수가 없다며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뱃속의 아이와 저만 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배는 불려오지만 지켜야 할 자식들이 있기에 하루하루 열심히 장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이 주는 양육비도 처음에만 한두 번 보내주고 끊겼습니다. 갑자기 작아진 집과 하루가 다르게 불려오는 배를 어린 아들에게 지금 당장 다 설명해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결과들이기에 적어도 아이들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키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개월쯤 지났을 때쯤 전 남편의 재혼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다녀온 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혼식에 저를 이렇게 망쳐놓은 동창 녀석이 왔고 전 남편과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도 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자기 부인과 바람이 났던 놈인데 저렇게 지낸다는 것이 말이 안 되었습니다. SNS 등을 뒤져보면서 그 둘의 주고받은 댓글들을 찾아보았고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그 둘이 저를 함정으로 몰아넣었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증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